벨몬테 데 프리아는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휴양지이며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개를 산책시키고 있던 이웃에 의해 하비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비는 분명 누군가에게 공격받았고 현장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그 목격자는 너무 놀라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검시관은 하비의 사망 시각을 오전 6시경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비의 차량은 그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울타리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의 시동은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비의 손목 시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의 차량에서도 휴대폰 등 분실된 물건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경찰은 강도의 가능성을 배제시켰습니다. 혈흔은 하비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가장 먼 지점은 약 7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하비가 공격을 받으면서 범인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결국 범인에게 붙잡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비의 키는 180cm가 넘고 단연간 선원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1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하비가 저항한 것으로 보았고 그때 범인들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근 모든 병원과 약국을 돌며 부상당한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수상한 인물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나오지 않자 수사관들은 다시 현장에 집중하게 되었고 울타리를 면밀히 조사해보니 후추 스프레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하비에게 교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여러 차례 둔기에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 성분도 검출되었죠.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수상한 소리나 비명을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비는 지역 시의원이었고 동시에 어부의 직업도 가지고 있어 어선도 소유하고 있었죠. 그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거나 때로는 바다의 쓰레기들을 수거하기도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하비는 배에 오르기 위해 부두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하비의 일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하비가 출근하는 도로에 울타리를 치고 매복해 있다가 하비가 그 울타리 앞에 멈춰서자 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비는 지역시의회에서 환경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봄부터 하비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해 왔었죠. 그의 새로운 정책은 일부 집단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따라서 하비는 정책 반대자들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은 하비의 정책을 반대하는 누군가로부터 하비가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하비의 정책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 일일이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또한 하비의 이웃들과 동료들의 DNA도 채취했지만 끝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하비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1년 동안 전화 기록과 검색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고 놀랍게도 하비는 이웃이었던 모녀를 포함해 최소 3명의 여성과 동시에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비의 또 다른 애인은 아내 누리아의 사촌 동생인 카디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카디아의 남편인 페드로는 2017년 말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발견했었죠. 하비의 아내 누리아와 그녀의 사촌인 카디아는 어릴 적부터 마치 친자매처럼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누리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보수적인 성격인 반면 반대로 카디아는 낙천적이며 모험심이 강하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카디아는 다른 곳에 살고 있었지만 여름방학과 휴일에 누리아의 집을 자주 방문했었고 그때 누리아를 통해 하비를 알게 되었죠. 하비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또한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누리아가 하비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누리아의 부모님은 신사적인 하비를 흔쾌히 수락했었죠. 하비와 누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동거를 시작했으며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카디아가 하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17살이었고 두 사람은 점차 서로를 알게 된 후 매력을 느꼈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밀리에 연애를 시작했으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늘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곧 두 사람의 관계를 누리아가 알게 되었고 결국 누리아는 카디아와 몇 차례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분노한 누리아는 일방적으로 카디아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았죠. 하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후회한다며 카디아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비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하자 누리아는 결국 하비를 용서했습니다. 하비와 누리아가 결혼한 지 3년 후인 1996년, 그동안 카디아는 언니에게 용서를 구해왔었고 마지못해 누리아는 카디아를 용서했습니다. 누리아가 용서한 이유 중 하나는 카디아가 전기공이었던 페드로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드로는 카디아를 세심하게 배려했으며 매사에 카디아의 뜻을 우선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로 화를 내는 편이었으며 통제하기도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페드로와 카디아는 4년 동안 교제한 후 2000년이 되었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린 후 누리아와 카디아의 관계는 어린 시절처럼 매우 돈독해졌습니다. 하비와 페드로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형제처럼 지내기도 했었죠. 두 가족은 주말과 휴일에 자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비와 카디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또다시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비는 아내에게 걸렸을 때 카디아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비에 대한 카디아의 사랑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누리아와 카디아가 연락하지 않은 그 몇 년 동안에도 하비와 카디아는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각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2017년 여름부터 페드로는 아내와 하비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비와 카디아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페드로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는 자신의 추측이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싶었죠. 2017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누리아는 해외로 출장 가야 했었고 자녀들도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비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카디아는 남편 페드로에게 하비가 혼자 있다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2월 7일 아내의 제안에 따라 페드로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식사 도중 페드로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 식탁보 밑에 숨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비와 카디아가 단둘이 대화할 수 있게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페드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페드로는 참을 수 없었고 아내인 카디아에게 녹음을 들려주며 왜 하비와 바람을 피웠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하비와의 관계를 당장 끝내라며 설득했고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나 불만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디아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디아는 하비와의 관계를 부인했고 그 녹음의 대화는 단지 농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카디아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역공을 퍼부었습니다. 페드로는 아내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의 정신적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단지 사실을 알고 화해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페드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아내와 하비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의 유일한 부탁은 하비와의 관계를 끝내고 가족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디아는 남편을 다시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만약 입을 열게 되면 누리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카디아는 몰래 하비에게 페드로가 우리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년 크리스마스부터 2018년 여름까지 두 가족의 만남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비의 가족과 페드로의 가족은 약 2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카디아는 누리아에게 요즘 일이 바빠 만날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대곤 했었습니다. 그 사이 하비는 페드로에게 자신의 집 근처에 별장이 나왔다며 그 별장을 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비는 분명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 별장을 구입하라고 권유했죠. 또한 카디아도 맞장구를 쳤고 결국 페드로는 하비의 집에서 불과 125m 떨어진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페드로는 그곳으로 이사해 사는 것은 아니었고 투자 목적과 종종 휴식을 취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드로가 별장을 구입하고 나니
하비와 카디아가 서로 쉽게 만나기 위함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페드로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 하비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자신에게 막내 아들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농담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드로는 막내 아들이 자신의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까지 구입했습니다. 페드로의 막내 아들이 그의 친자인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중순, 카디아는 페드로에게 잠시 별장에 가서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촌 언니인 누리아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언니가 보고 싶어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카디아가 별장에 가게 된다면 분명 하비를 보게 될 것이고 옛 감정이 되살아날까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디아는 페드로가 아무리 반대해도 가겠다고 고집했고 자신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카디아의 단호한 태도에 페드로는 혼란에 빠졌고 하루라도 빨리 그 별장을 팔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은 점점 배신으로 다가왔고 결국 페드로는 이제 하비를 혼내주기로 결정합니다. 페드로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인 헤수스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술집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페드로가 헤수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가 2000년과 2007년에 약을 유통한 전과가 있었고 석방된 후에도 어둠의 세계에서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드로는 헤수스에게 아내의 불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비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며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페드로는 보상으로 11,000유로를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페드로는 헤수스에게 작업할 사람을 구했는지 물었고 결국 헤수스는 약을 밀매했을 때 만난 알제리인인 질랄리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페드로는 질랄리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비는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 딱 봐도 질랄리는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드로는 질랄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았고 결국 헤수스에게 다시 부탁하게 됩니다. 이번에 헤수스는 건장한 체격의 마마르를 소개시켜줬습니다. 7월 27일 페드로는 두 사람에게 계약금 5,000유로를 지불했고 질랄리와 마마르는 하비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페드로가 건넨 하비의 사진을 보고 하비의 일정과 동선 등을 꼼꼼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이른 아침 그들은 근처에 버려진 울타리를 가져와 차도 한가운데 놓았고 하비가 울타리를 보고 차를 세웠을 때 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비는 차를 세우지 않고 옆에 빈 공간으로 핸들을 돌려 그대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페드로는 아내와의 관계가 비교적 느슨해졌기 때문에 복수심은 잠시 누그러들었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조용히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8월 5일 카디아는 페드로에게 반대하든 말든 누리아와 재회할 것이라며 별장으로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페드로는 아내의 결단력과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결국 페드로와 카디아는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다툼이 끝난 후 카디아는 미리 준비한 짐을 챙겨 차를 몰고 나갔고 페드로는 자신의 차를 몰고 아내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별장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다투기 시작했고 크게 다툰 후 결국 어쩔 수 없이 페드로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다툼 이후 페드로는 이제 아내와 예전의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페드로는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누리아와 그녀의 큰딸에게 녹음본을 보내 하비와 카디아의 혼외 정사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드로는 하비의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녹음본을 보낸 후 페드로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누리아와 그녀의 딸은 오해일 것이고 믿지 않는다며 페드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질랄리와 마마르에게 다시 연락해 하비를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거해 달라고 사주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액도 총 25,000유로로 늘어났습니다. 8월 6일 페드로는 하비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통화를 이어갔는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비는 세상을 떠났고 페드로는 체포된 후에도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이 되었고 페드로는 자신의 SNS에 자신이 알고 있는 카디아와 하비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카디아는 SNS를 통해 남편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고
분노한 카디아는 즉시 페드로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페드로는 카디아에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페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비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페드로는 질랄리와 마마르에게 연락해 즉시 하비를 살해하라고 명령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후추 스프레이 2병, 야구 방망이와 강목을 가지고 하비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사람은 버려진 울타리를 하비가 출근하는 차도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오전 6시경, 하비는 부두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잠시 후 그는 차도를 막고 있는 울타리를 보고 말았죠. 하비가 차에서 내려 울타리를 옮기려 하자 갑자기 마마르가 나타나 하비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이어 질랄리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강목으로 하비를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비는 두 사람에게 벗어나기 위해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망쳤지만, 그러나 두 사람에게 따라잡혀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질랄리와 마마르는 범행 도구를 챙겨 재빨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오전 8시경, 하비는 이웃에게 발견된 것이었죠. 경찰은 하비의 전화 기록을 통해 하비와 카디아가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디아에게 찾아가 하비와 만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카디아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30년 가까운 불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작년 말에 남편이 자신과 하비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최근 들어 남편과 자주 다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하비에게 원한을 품을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남편인 페드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10월 말, 경찰은 페드로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했고, 최근 몇 달간 페드로의 통신 기록을 추적해 이 중 수상한 인물인 헤수스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경찰은 헤수스를 소환해 신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페드로와 헤수스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마약에도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페드로는 마리화나 재배지 시설에 전기를 공급한 혐의로 2019년 1월 3일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관들은 페드로와 헤수스를 통해 질랄리와 마마르의 존재도 알아낼 수 있었죠. 경찰은 용의자 4명의 통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고, 범행 시각 질랄리와 마마르의 휴대폰 위치는 사건 현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4명의 채팅 기록과 문자 기록을 통해 페드로가 사주했고 헤수스가 중개자였으며 질랄리와 마마르가 하비를 살해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4명의 집을 수색했고, 질랄리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후추 스프레이, 야구방망이와 강목도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2월, 4사람은 하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4명의 신문 과정 중 유일하게 질랄리만 경찰에 협조적이었고, 그의 진술은 경찰의 추론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4명은 하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각각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중 카디아는 갑자기 말을 바꿔 남편이 하비의 죽음과 연루되었다고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드로는 자신이 사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하비를 미워하지도 않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들이 페드로가 사주한 것으로 가리키고 있었죠. 2021년 12월 15일, 잘릴리와 마마르 그리고 페드로는 각각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헤수스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페드로가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카디아는 이혼을 신청하지 않았고 자주 페드로에게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페드로와 카디아는 서로의 과거를 잊고 화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